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도 관세 부과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증시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4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 점, 이런 점은 또 장중에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만 환율 관련해서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점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 거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1.16% 상승했다라는 점도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연속적으로 워낙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만한 시점이었거든요. 그 시점에 몇 가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필수 소비재 빼놓고는 업종이 다 빠졌어요. 특히 이제 에너지 업종이 2% 국제유가 빠지면서 에너지 업종이 2% 빠진 게 특징이었고, 플러스 난 거라고는 필수 소비재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계속 올랐지,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나올 만한 시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들은 우선 트럼프가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관세 100% 부과한다 이러면서 또 관세 타령이네 라고 해서 시장이 압박을 좀 받았다가 한 발 물러섰어요. 장중에 이거 헐리우드 측 도와주려고 한 거다, 일자리 늘려주려고 한 거라서 한번 정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 측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관세 부과한 거를 좀 후퇴시킬 그럴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낙폭이 축소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 그런데 무역협상이 과연 진행 중인 건 맞냐, 이런 어떤 의구심도 또 제기가 됐습니다. 베센트는 17개 나라가 좋은 제안을 했다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중국과 몇 주 이내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저희 이야기만 지금 계속 며칠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제로 나온 거 없나, 주말 사이에 뭔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식의 어떤 실망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산유국이 증산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빠졌고, 이 뉴스로 에너지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큰 폭으로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2년 만에 회사채 발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또 빠진 점, 그러니까 지수가 플러스 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이긴 했습니다. 한편 이제 대만을 비롯해서 아시아 통화 강세, 이거 환율이 내려간 걸 통화 강세라고 하는데,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점도 주요한 뉴스로 다뤄졌고요. 그리고 4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1.6, 예상이 50.2 또는 50.6 요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경기 침체 단계로 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또 안도감을 주고, 그러니까 이 점은 지수 낙폭을 또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미국이 그 직전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9일 연속 올라가는데 10일 이상 연속으로 올라간 거는 1995년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었던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깰 정도로 좋은 건 또 아니잖아, 이렇게 또 투자자들이 좀 냉정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오늘 연속 상승이 멈춘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환율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리고 개별 종목들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월트 디즈니나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했거든요. 단연 뉴스는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또 관세 100% 부과한다고, 해외에서 제작되면 미국 영화를 하더라도 관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화를 제작해야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시장 분위기도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관련주들이 오히려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 또는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오히려 하락하다 보니까 백악관이 바로 발언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영화에 대한 관세는 아직 최종 결정된 거 아니다, 그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제법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낙폭을 좀 줄여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오늘도 3%나 빠졌는데 $200가 깨졌어요. 뉴스로 작동을 했던 건 관세 영향 때문에 비용이 한 $9억 나간다, 자사주 매입 축소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회사채 발행한다고. 그러니까 회사채라는 거는 애플이 돈 빌린다는 얘기인데, 돈 워낙 많은 회사잖아요. 워낙 많은 어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만은 2년 만에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게 돈을 좀 아껴 쓰려고 하는 거면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거는 사겠다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회사채 발행 이게 망할 리가 없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금이 몰려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국채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빠진 점, 오늘 지수 하락 요인으로 또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죠. 워런 버핏이 은퇴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과연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되면서 오늘 또 5%나 하락을 했고, 이게 중요한 지선까지 왔거든요. 이게 보시다시피 51선 전후로 빠지면 튕겨 올라가던 종목인데 여기서 과연 돌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시장의 낙폭을 만회할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한 발 물러선 발언,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일부 지표가 생각보다는 양호한데, 원래 이제 지난달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긴 했는데 대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51.65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서비스업 그 구매 관리자들한테 지금 경제 어때요? 사람 더 뽑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건데 지난달보다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세 이슈가 오히려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인데 좋아졌네, 이렇게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좀 과도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조사했던 시점에 이제 관세 관련해서 유예도 좀 하고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하면서 답변한 사람들이 그 전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답변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FOMC 이제 진행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지표들을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월 회의에서 나왔던 연준에서 예상했던 지표들, 뭐 GDP, 실업률, 물가지표 이런 걸 이제 그때 당시 예상했던 건데, 올해 예상했던 GDP가 1.7%였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0.3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은 4.4% 예상했는데 4.2%. 근데 일단 이거는 예상보다 조금 방어 선전하고 있고, 물가지표는 그때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아래쪽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만 놓고 보면은 금리를 내릴만 해요. 내릴만 한데, 이제 변수가 관세죠. 그러니까 관세에 따라서 물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세부가 이후에 물가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거라서, 그 보려고 하는 게 5월에 나오는 지표를 볼 거냐, 그러니까 5월 지표를 볼 거냐, 6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6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냐, 7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게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FOMC 앞두고서 지표상으로는 조건은 돼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조건은 돼 있는데, 관세에 관련해서 만약 영향을 받으면 이 지표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특히 물가 지표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신중하게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그 관세 관련해서 타결된 게 없어요. 어떤 뭐 구체적인 타결된 거 없이 협상 잘 되고 있어, 이런 발언만 나오고 있고, 또 백악관 관계자들이 며칠 이내, 이번 주 이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시점 이내에 구체적인 결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좀 되고, 또 여기에다가 뭐 또 의약품 관세 100% 부과, 또 이런 보도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뉴스들, 관세 관련해서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신 이제 백악관 측에서 수습이 좀 빨라졌어요. 이전보다. 뭔가 이렇게 하면 시장이 안 좋아하는데 라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수습하는, 예를 들면 오늘 그 영화에 대한 관세도 바로 또 수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전보다는 시장을 확실하게 좀 의식하고 있구나, 이런 점이 확인이 됐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애플의 회사채 발행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것도 역시 또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금리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던 이자 비용, 그러니까 뭐 집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더 나간다 그러면은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증가되면 그만큼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추이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만 환율 얘기가 계속 나와요. 대만 환율이 급락을 한 점, 이게 이제 대만 달러 강세, 그러니까 환율 급락은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한번 다뤄봤는데, 어제 로이터에서도 대만 환율이 이제 달러화 대비 뚝 떨어졌다, 환율이. 이게 이제 왜 그러는 거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험사들의 해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미중 간의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이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걱정했던 요인이 완화되는 거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게 맞지,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일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는 TSMC가 있어서 달러를 쓸어 담는 그런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텐데, 가장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게 대만 보험사 이야기. 네, 대만 보험사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노령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험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보험사들에.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사들은 그 자금을 굴려야 되는데, 가장 안정적인 어떤 곳에 투자를 해서 이제 불려야 되니까 미국의 국채에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채 투자를 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는 국채가 있었는데 이자가 2%다. 그러면 그 국채 가격은 98원이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서 만약에 3% 이제 금리가 되면 그 국채 가격은 98원에서 97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 가격이 빠졌죠. 여기에 달러화가 또 약세를 보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환율이 2,000원일 때, 예를 들어 10만 달러짜리 미국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그거는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이 되는데 환율이 1,000원으로 빠지고, 그게 만약에 5만 달러로 빠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2억짜리 아파트 투자한 게 갑자기 5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TSMC라는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쓸어 담는 기업이 또 존재하게 되니까 환율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이제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험금을 못 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걱정이 되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는 달러를 팔고 대만 달러를 매수해 두자.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빠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보도, 그리고 이 협상 과정에서 환율이 내려가는 거를 좀 용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빠지면 미국산 제품의 수입 가격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관세도 관세지만 환율이 떨어지게 돼서 미국산 제품의 판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좀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내심 원하고 있죠. 그건 대놓고는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달러를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던 보험사나 그다음에 수출 기업들이 여기에 더 막 이제 달러를 매도하게 되니까 환율이 더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거를 그냥 저렇게 되면 뭐 미국이 협상하기 좋아하겠네, 뭐 이 정도 수준,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환율이 너무 빠지게 되면 이 자체가 외환시장이 또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채권시장이 또 뭐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어수선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과격하게 하락하면 아무리 좋은 어떤 상황이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또 혼란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대만 환율 하락에는 헤지 펀드들이, 한머니들이 또 붙어가지고 환율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일부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대만 환율의 추이도 당분간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환율이 내려가면 좋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익의 찬스야 그래갖고 이제 주식을 확 사버리거든요. 지금 사버리면 나중에 환차익까지 생기게 되니까. 근데 너무 단기에 급락을 하면 이것도 급반등하는 거 아닌가라고 또 걱정을 하게 돼서 오히려 또 이제 주식을 또 매도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도 작동을 하게 돼서, 어쨌든 지금 환율 외환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대만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어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하다 대만 환율까지 체크해 봐야 되나? 예전에 하여간 뭐 유럽 막 재정위기 나오고 할 때 뭐 그리스 총리가 누가 되는지 막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별의별 걸 다 챙겨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정책이 펼쳐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또 중요한 또 이후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